네, 광주메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메일TV가 주요 인사를 만나 현안에 대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지사님 먼저 이재명 정부가 이제 출범을 했잖아요. 네. 근데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네. 이 호남의 중심이 광주 전남에서 전북으로 바뀌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광주 전남에서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로서는 고마운 일이기는 한데 중심이 바뀌겠습니까? 이번에 뭐 정청래 대표님도 딱 제일 먼저 광주 전남 가시더만요. 그러나 뭐 어쨌든지 이번에 과거에 비해서 내각에 많이 입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숨통 쉬고 삽니다. 아, 그러십니까? 그런데 이게 전북은 특별자치도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지사님은 1호 도지사님이시고 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네. 뭐가 달라졌죠? 어떤 메리트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 이름이 달라졌죠. 전라북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법을 통해서 이름이 128년 만에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냐? 도지사가 중앙부처 장관이 가지고 있는 많은 권한들을 좀 위임받아 가지고 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여러 특구들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법으로 부여받았어요. 예. 저희가 14개의 특구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333개의 특례를 통해서 받았고 지금 특구 만드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하려고 특구하냐? 한마디로 잘 살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 다른 지역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전북에서 특례 규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한번 해보자. 예. 테스트 베드를 한번 해보자. 실험구가 돼보자. 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특별자치도를 만들어서 지금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그 성과, 이 가시적인 효과가 언제쯤부터 나타날 것 같습니까? 이제 저희가 앞에 특별자치도로 먼저 나간 데가 제주도거든요. 제주도가 지금 19년 됐는데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산업이 기업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하는 데까지 최소한 6, 7년이 걸려요. 저희들이 6, 7년 앞에 선례가 6, 7년 걸렸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저희는 뭐 그 기간을 한 5년 내로 당겨서 최대한 5년 이내에 그런 실질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전북의 현안 중에 하나가 이제 행정통합이잖아요. 예. 그 전주시와 또 완주군의 네. 행정통합에 주력하고 계시는데 왜 통합이 필요하고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전주와 완주는 사실은 한 생활권이거든요. 옛날에는 또 한 행정구역이었다가 일제시대 때 분리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복원하는 의미도 있고 그 이후에도 실제로 거의 한 덩어리처럼 움직이고 실질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제는 행정구역을 좀 통합해서 큰 행정구역을 통해서 전북의 중심이 되는 중추도시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 광주 전남 같은 데는 이제 광주가 직할시로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인구 100만 이상이 되는 도시가 있으면 거기로 아무래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북은 아직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전주 완주 통합을 통해서 이번에 오랜만에 맞은 올림픽 유치도 좀 한번 해보고 또 대광법도 통과됐는데 도로계획도 한 도시가 돼서 좀 내보고 이번에 정부가 바뀌어서 새로운 정부도 행정통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적극적인 인센티브도 우리가 좀 받으면서 이번에 한번 오랜만에 역사를 복원해보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인센티브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광역 시도지사 간담회를 자리를 마련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지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광역자치단체 통합에 준하는 인센티브를 달라. 네. 만약에 완주하고 전주가 통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어떠실까요? 이미 청주청원이나 마창진 사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 주는 것으로 이미 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3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2건밖에 통합이 안 이루어졌어요. 왜 그러냐? 결국은 저는 인센티브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가능하면 통합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통합을 시키려면 과거보다 훨씬 강력한 인센티브가 있어야지만이 그나마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정부가 이번 대선 공약에서 행정통합을 우리는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그렇다고 하면 과감한 인센티브를 내놔야지 그나마 그 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이제 관건 중에 하나가 이제 주민투표잖아요. 이제 주민투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0월, 11월 이상 언제쯤 가능합니까? 저희는 10월 달 안으로 좀 끝내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행정통합이 되면 반드시 통합에 따른 특별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올해 안에 특별법을 만들어야지 내년 동시지방선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기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역산해 보면 적어도 올 10월 달 안으로는 투표를 끝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지사님이 이 통합을 위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완주군으로 주소를 옮기시고 출퇴근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셔요? 좀 불편하실 것 같은데. 1분 걸리는 출근 시간이 30분으로 늘어났죠. 1분에서 30분으로. 그러나 또 그만큼 완주 군민들과 소통하고 대화할 기회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뭐 그것을 위해서 갔으니까 뭐 기쁘게 생각하고 또 완주 군민들하고 뭐 호프도 한잔 하고 이 같이 산책도 하고 하면서 그분들의 생각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어서 뭐 생생하게 또 생각합니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올림픽에 대한 얘기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2036년 이제 전주 하계 올림픽 유치에 지금 주력하고 계시잖아요. 가능성 어느 정도로 지금 될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전주가 중심이 돼서 지방도시 연대올림픽을 하겠다. 이 상품을 가지고 서울을 이겼거든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들하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하고 경쟁해서 이기는 것과 전주가 서울을 이기는 것 어떤 것이 더 어렵겠냐. 저는 전주가 서울을 이기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해냈기 때문에 이제는 대한민국의 힘으로 저는 온 국민의 힘이 모아지면 반드시 올림픽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올림픽 유치에서 이제 경쟁력이 그 중 하나가 예전에는 국가의 경쟁력에서 지금 이제 도시 경쟁력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2036년 올림픽 유치 전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0여 개 도시가 이렇게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주 규모 면에서 보면 조금 적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동안 통상적으로 올림픽을 유치한 도시에 비하면 조금 적은 것은 사실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주 한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북 전체로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대구, 광주, 또 대전, 서울 이런 데하고 같이 연계를 하면서 경기장을 분산을 시키고 최대한 기존에 있는 경기장들을 활용하자. 그리고 신설 경기장은 최소화시키자라고 해서 가장 비용 절감적인 올림픽을 하자. 그리고 전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은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 K컬처를 심화 과정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전북이 잘 해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킨다면 저는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의 과거 88올림픽이라든가 평창 동계올림픽 2002 월드컵을 통해서 이 국제적인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경험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신뢰감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부각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최종 결정이 그 개최지 결정이 언제쯤 돼 있습니까? 최근 6월 23일에 새로운 IOC 위원장이 뽑히면서 그 결정 시기를 27년 말부터 29년 말 사이에 결정하겠다. 다소 조금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지금 현재는 국내 문화부 승인 또 기재부 승인 이 절차가 다 끝나면 국가가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급해서 보증서를 첨부한 개최 신청서를 IOC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뭐 혹시 제출하기 전에 혹시 광주 광역시하고 같이 뭐 공동 주최를 하거나 같이 하는 방안 이런 것은 전혀 뭐 고려 대상이 아닐까요? 저희가 이미 경기 중에 일부를 광주와 전남 고흥에 하는 것으로 이미 지금 협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경기장을 분산 개최하는 그 지역의 광역단체장들과 함께 저희가 9월이나 10월 경에 같이 협약을 체결하는 그런 세레모니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 지사님, 그 전북하면 네. 그래도 이 새만금이 가장 떠오르는데요. 네. 새만금 개발에 또 지사님께서 주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만금이 개발한다면, 지사님 생각하신 대로 개발한다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새만금이 지금 35년 됐어요. 새만금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속이 탑니다. 그 속도가 너무 느리다. 또 지난번 사실 저희가 2023년 잼버리 이후에 새만금 재산이 삭감되는 아픔까지 맛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지금 가장 큰 변화는 새만금 내부의 십자형 도로가 완공이 됐어요. 과거에는 33년 동안 기업인들이 새만금 내부를 가볼 수가 없었는데 내부 십자형 도로가 완공이 되면서 그 안에를 직접 차를 운전하고 들어가 보면서 지금 새만금에 대한 매력 정도가 급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산업단지가 완전 분양이 됐어요. 지금 그만큼 새만금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신 기업가분이 계시면 빨리 오셔서 새만금에 와서 땅을 주문하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뭐 또 홍보도 많이 하고 또 투자도 많이 해야 될 것 같네요. 아이고 뭐 새만금이 지금 땅이 없어서 분양을 못한 지가 2년 됐습니다. 그럼 뭐 혹시 이런 새만금 개발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제 정상적으로 공항, 철도, 도로, 항만 이 4개가 소위 SOC인데요. 이 SOC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당초 계획이 있었는데 최근 한 2년 전에 이 계획이 좀 틀어졌어요. 딜레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재명 정부 새로 들어오면서 과거에 조금 지연되었던 것까지 복구하는 그런 예산이 좀 집중적으로 투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지사님, 우리 전라북도민들을 포함해서 네. 또 광주, 전남 같이 아우르는 호남 지역민들에게 네. 시도민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산업화 시대에서 굉장히 낙후되고 소외받았던 곳이 호남 아니겠습니까? 이번 정부 들어서 호남을 남부 수도권으로 만들겠다 또는 호남의 소외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의 정치력도 회복을 하고 이번 기회에 호남에서 특히 AI와 관련해서 광주에서는 또 AI 국가 데이터 센터, 또 전주에서는 피지컬 AI 실증 센터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새로운 신산업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의 메카로 불리는 전남과 전북이 그 중심에 서서 대한민국을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같이 손잡고 잘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호남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전라북도는 새만금 개발을 주축으로 성장 동력과 또 2036년 올림픽 유치 등 큰 현안들이 많은데요. 강한 추진력으로 이를 슬기롭게 해결해서 지역 발전에 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님과의 대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